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올해 2023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수능 특강 우리 첫 시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첫 시간 찬기파랑가와 제막매가라고 했던 향가, 두 번째는 고려가요, 서경별곡, 3강에서는 연시조 하나 배웠었죠. 월곡답가라고 하는. 우리 지난 시간 4강에서는 고전 시간 중에서 이제 시조 3편을 묶어서 배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조 3편은 주제가 좀 달랐어요. 첫 번째 가번 시는 자연 친화적인 시였고, 자연 속의 삶이 너무 좋아요. 인위적인 것은 싫어요. 자연은 좋아요. 이런 얘기 있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였던 임재의 시는 황진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황진이를 그리워하는 어떤 슬픔에 관한 시였고, 다번 시는 아주 평화로운 어떤 가족의 모습을 노래했었죠.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시조 3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3편 플러스 사설 시조 1편을 더해서 총 4편의 시조를 보게 되는데, 오늘의 시조는 주제가 좀 일맥상통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묶여있는 4가지 시를 함께 볼 거라서요. 오늘은 머릿속에 사랑이란 감정, 우리 사랑이니까 러브 이런 감정을 놓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EBS 교재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지, 어떠한 요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선시대의 시조에서 EBS 올해 이제 2023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선시대의 시조에서 사랑은 매우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시조의 주제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시조의 주제는 누가 뭐래도 자연 이야기 위에다 쓸까요? 시조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조의 주제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자연 그리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원투를 날리죠. 그리고 이것 외에 쓰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사랑이라는 감정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 외에 얘기하는 것들이 효라든지 아니면 늙음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보통 평시조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누가 뭐래도 여기 나와 있는 자연과 임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시조에서 요 사랑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사랑에 관한 시는 누가 주로 많이 썼냐면 양반 4대부들이 시를 좀 많이 썼어요. 양반 4대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많이 썼냐면 기생들이 이러한 시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양반 4대부와 기생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한 적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이 4대부가 좀 특징이 있는 건 기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쓰긴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대부의 마음속엔 늘 임금님에 대한 충이라는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임금에 대한 충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시 속에서는 임금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확장한다면 임금에 대한 사랑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4대부들이 사랑의 정감을 노래한 시조들이 있는데, 그럼 4대부가 딱 나왔다 하면 먼저 4대부의 어떤 사명 같은 것,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 충,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임금에 대한 태도를 읊은 것이다. 그럼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감정을 떠올려야겠네요. 자, 그리고 그 예로 이조판서 어떤 요직을 역임했어요. 왕족이 피란한 성의 함락을 막기 위해 화약에 불을 질러 순절. 그러니까 순절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충을 다하며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김상용이라는 사람이 임금에 대한 충을 표현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조선 후기 노론 세력의 거두로
정치적 부침이 심했다. 그러니까 노론 세력이라는 하나의 세력이 있었고, 노론과 소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노론 세력의 어떤 그 거두였으니까 좀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데 부침이 심했다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소론과 많이 싸우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뭐 밀려나기도 하고 득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심했던 송시열. 그러니까 우리 책의 가번은 여기 나오는 김상용의 시, 나번은 송시열의 시라는 거죠. 다음 다번은 기녀들의 모습이 나왔다. 기생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기녀들은 주로 누구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썼냐면 양반 사대부들과 함께 즐겨 놀았던.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루어져서 기뻐요. 역시 당신밖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별 후에 생기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시조의 주제는 이렇게 많이 흘러가겠구나. 물론 자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제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자연은 보통은 예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리고 자연 친화라는 것들은 또 다르게 이어간다면 사실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자면 뭐 안분지족 이러한 말까지 함께 쓸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임금에 대한 충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그리고 기생이었던 이 기녀들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선생님이 처음에 늘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전체 특징을 잡았어요. 작품의 핵심 포인트인데 어느 하나의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주제를 다 잡은 거기 때문에 가나, 다, 라 네 편의 시조에 골고루 특징을 섞어온 거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 특징에서 이렇게 많은 뭐 대조적인 시어가 있었다, 양반 사대부와 기생의 사랑이란 뭐 평시조와 사서시의 특징, 다양한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이 가번, 나번, 다번, 라번 중에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조금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 뭐라고요? 사랑. 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갑시다. 사랑이 거짓말이, 님날 사랑 거짓말이. 자, 김상용인데 임금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꿈에 와 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근데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죠? 시조를 볼 때는 3장 6구로 끊어서 봐라. 의미 단위로 끊을 수 있다는 거니까 사랑은 거짓말이야 이런 거예요. 옛날에 CF 중에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사랑은 거짓말이야 이런 거야. 왜 거짓말일까?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꿈에 와서 뵌단 말이 뭐 사랑의 어떤 고백 같은 거였나 봐. 우리 헤어지기 싫다 막 이렇게 했더니 오늘 밤 꿈속에서 널 찾아갈게. 약간 이런 느끼는데 오늘 밤 너의 꿈속에서 너를 찾아갈게 라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그냥 당신에 대한 고백 같은 것.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내가 널 찾아갈 정도로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꿈에 와서 본단 말은 그것은 더욱 거짓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꿈속에 찾아갈게. 내가 너를 꿈속에서 찾아갈 정도로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했더니 거짓말. 그건 진짜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이 거짓말. 사랑 거짓말인데 그 앞에 임날이란 글자가 붙었죠. 그리고 그건 더욱 거짓말. 좀 더 그 거짓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는 점점 글자가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을 강조하는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층이 들어있고 점층에는 기본적으로 반복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얘는 도대체. 여기서 이 임이라는 사람은 그냥 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요 정도 머릿속에 좀 담겨 있어야겠네요. 자,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여기서 날같이는 나같이겠죠? 시적인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나같이 잠이 아니 오면, 즉 잠이 들지 않아. 그럼 이제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내가 오늘 밤 꿈에서 널 찾아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잠을 자지 않으면 꿈속에 나는 없잖아요. 난 현실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 너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밤에 널 꼭 찾아갈게. 우리 꿈속에서 만나 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에 잠도 못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어? 그럼 우린 못 만나는 거잖아. 이 말 속에는 꿈에서 날 찾아오겠다고? 야, 너는 잠이 오나 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힘든데 너는 잠이 오나 봐. 입한국에 잠이 오니? 난 네가 그리워 잠도 안 오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꿈속에 날 만나겠다는 거? 그건 정말 거짓말이야. 어느 꿈에? 너 누구 꿈에 찾아간다는 거야? 아, 네가 뭐 딴 여자 좋아하나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어느 꿈에 보리요? 물어봤지만 사실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건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 의문형 어미는 다른 말로 설의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점층 반복 서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여기서 나같이 잠이 아니 온다라는 것들 고민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리저리 뒤척이는 모습을 사자성어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전전반측이라는 말을 써요. 비슷한 말로 전전긍긍이란 말도 있는데 사실 의미가 좀 달라요. 전전긍긍은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어떡하지의 그 느낌인 거고, 전전반측은 미치겠다. 잠이 오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워서 그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전전반측. 그리고 당장 눈앞에 뭔가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은 전전긍긍.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시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했는데 결국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널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다.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래서 네가 보고 싶어서 잠도 안 온다. 근데 너 나 보고 싶다고? 근데 꿈에서 날 보겠다고? 거짓말. 꿈에서 우린 만날 수가 없는 걸? 말만 좋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럼 결국은 이 김상용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꿈에서 만날 수조차 없는. 왜? 차라리 잠이라도 들으면 꿈에서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노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엄밀하게 말하면 살짝 원망의 마음도 살짝은 있는 것 같으나 뭐 원망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시인지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송시열의 시를 보도록 하죠. 님이 해오심에 끊고요.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는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나.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러우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에서 해오심에 뜻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어휘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다, thinking, 생각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님이 생각하심에 이런 뜻인데 님이 생각한다. 누구를요? 여기 생략된 말은 나를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고 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혀 믿었다. 원래 요즘어에서 이제 전혀란 말 뒤에는 부정어가 나오죠. 전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이런 건데 이때의 전혀는 완전 이런 의미예요. 현대어 풀이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전혀 믿었다는 얘기는 나는 완전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님이 나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듣고 와 완전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날 사랑하던 정을, 사랑이겠죠? 누구에게 옮기신고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에게 정을 옮겼냐는 얘기는 사실은 님의 변함이지. 님의 변절, 그죠? 님이 변하셨다. 님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절 생각해 주신다면서요. 저 완전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절 찾아주지 않으세요? 정말 누구한테 마음이 옮겨가신 거예요?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송시열이 아까 노론의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보기를 통해 해석을 해보자면 노론으로서 득세할 때 왕의 총애를 받았겠죠. 그러다가 소론이 득세하게 되면 노론이 밀려났을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 세력을 아껴주실 줄 알았던 그 임금님께서 이제는 우리 대신에 다른 세력을 중용하고 있는 걸 보며
어쩜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노래한 것 같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여러분 미다란 말을 알아야 돼요. 그 어휘 중에 청산별곡에 미리 괴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미리가 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밀이, 이거는 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건 미워할 사람, 괴리는 사랑할 사람. 청산별곡에 미리 괴리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이런 뜻이죠. 여기서 미다란 말은 미워하다라는 뜻인 거고, 그럼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이면 가정이네요. 처음부터 날 미워했으면 이다지도 서루랴? 이렇게 서러울까? 이런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서러울까라는 얘기는 지금이 제일 서러워 이런 얘기잖아. 그럼 결국 물어보는 의문형 어미를 취하고 있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얘도 설의법이 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결국 이건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막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이 일을 돈 내고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을 하려면 좀 쉬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그 동네에 오락기를 새로 이제 동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 오락을 사람들 많이 해보라는 의미에서 처음엔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사람들 막 신나게 오락을 했겠죠. 막 오락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오락기 주인이 조금 이제 뭔가 본전을 뽑아야 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어느 날 오늘부터 이 오락기 사용료 1인당 200원씩 내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사람들이 무료로 쓰던 거를 200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200원을 내라고 하면 아마 하고 싶던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무료였잖아. 근데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날 미워했으면 지금 나를 멀리하면 원래 저 사람은 날 미워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원래부터 우리 세력을 안 이뻐했어. 그럼 이렇게 밀려나는 게 서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해줬잖아. 사랑해주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 마음이 더 짜증나고 더 속상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미워하시던 것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서러웠을까? 아마 아니었을 텐데 처음엔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완전 철썩 믿었는데 어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원망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너무 그 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전 아니 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김상용과 송시열 남성 4대부의 얘기, 님에 대해서 영원히 사랑받을 줄 알았으나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대한 것 같죠? 뭐 약간 안타까움, 또 그리움, 사랑 얘기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답은 가보도록 하죠. 자, 남들 다 자는 밤이 나와요. 남들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전전불매. 전전불매하니까 아까 봤던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훅 떠오르지 않니? 전전불매라고 하니까. 남들 다 자는 밤이야. 그러니까 남들은 아주 잘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나는 전전불매하면서 아까 이거와 비슷한 말이 뭐 전전긍긍, 뭐 전전반측 이런 거 배웠는데 여기서의 마음은 전전긍긍보다는 전전반측에 가깝겠죠. 남들 다 자는 밤이야. 근데 나는 홀로 앉아있대. 그럼 남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잖아. 전전불매하고 그럼 전전불매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슷한 뜻 뭐 있다고요? 전전반측이란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들 다 자는 밤이면 싹 다 자고 있어. 근데 나는 전전반측,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처지냐면 이렇게 해서 대조겠구나. 이렇게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좀 표시할까요? 여기는 대조. 그죠? 대조. 그러니까 지금 남들 다 자는 밤과 전전불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와 나의 처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남들은 정말 걱정 근심 없이 너무 잘 자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니까 내 속상함 더욱더 배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내 어이 홀로 앉아. 홀로 앉아라는 건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얘기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전전반측하고 님둔 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임둔 임을 생각하면 일로 살짝 옮길까요? 임, 둔, 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님은요.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님께서 님을 뒀대요. 그럼 이때의 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 다 자는 밤에 나도 자야 되는데 그 님 생각에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더 속상한 거야. 차라리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생각 안 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나를 사랑 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그 마음은 더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쉬어서. 이 쉬어서란 말은 쉬어디어 아마 그 3인국 이런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죽어서란 뜻이죠.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제가 그리게 하리라.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뭐뭐와 리라 의지. 의지는 다른 말로 소망을 담은 말이라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송이라는 사람은 기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녀죠, 기녀. 이 기생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며 잠도 못 자고 막 그리워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이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럼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안타까워라도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와의 추억을 좀 떠올려주지 않을까? 나에 대해 불쌍해서라도 생각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에 내가 죽으면 날 그리워해주겠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극단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가와 나와 다는 전부 다 평시조의 이야기고 그 중에서 이 사랑 중에서 임금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개인적인 기생의 사랑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거. 결국 가나다의 공통점은 임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주제를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다번시조에서 나올 만한 표현 기법, 대조가 있겠고요. 나번시조에서 나올 만한 건 아까 서리법 얘기했던 것 같고요. 가번시는 점층, 대꾸 이런 거 얘기했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조예요. 사설시조네요. 여러분 사설시조는요. 평시조의 주제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임금이나 자연을 노래한다라는 이 1번, 2번 원투펀치가 여기는 없어요. 사설시조는 보통 서민들이 향유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러한 삶의 여유가 없어요. 막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자연 타령? 임금님은 무슨? 약간 이런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사설시조의 주제는 보통 뭐가 많냐? 사설시조 역시도 서민들 역시도 사랑을 했을 거니까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거나 아니면 탐관오리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죠.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여러분 여기 있는 사설시조가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장이 왜 길어지는 거냐면 짧게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쭉 자기 생각을 늘어놓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잘 보면 그냥 비슷한 말에 종류가 나열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는 열거가 들어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열거돼 있다라는 건 어쨌든 비슷한 종류가 쭉 늘어서 있는 거잖아요. 결국 시를 다 해석하는 것보단 그거에서 중요한 거 딱 한 꼭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설시조 볼 때 선생님 저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중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거기에 주제가 들어있어요. 자, 보죠. 무슨 일로 못 오니? 너 어이 그리 아니 오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니? 그 얘기는 누군가가 안 왔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 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군가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고 왜 못 오니? 라고 따지는 시인 거예요. 일종의 원망이 들어있는 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무슨 일로 못 오니? 하고 이제 상상을 해낸 거야. 어떻게?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그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물쇠로 깊이 잠가서 그래서 못 오는 거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성을 이렇게 쌓고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담을 쌓고 그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뒤주를 놓고 그 안에 궤짝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 얘가 자물쇠에 채워진 채 마치 무슨 탈출맛을 보듯이 여기에 이게 결박되어 있어서 너 못 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면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얘를 가둬놓은 거잖아. 이렇게까지 가둬놓는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인 거죠. 일종의 뻥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을 감금해 놓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못 오는 이유는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이지 사실은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뻥, 다른 말로 과장이죠. 과장. 그래서 열거법, 그 다음에 과장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잠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그러면 성과 성 겹쳐지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이 또 이렇게 겹쳐지죠. 그리고 집이 있고 집이 또 이렇게 겹쳐지죠. 뒤주 겹쳐지고 그 안에 궤도 겹쳐지고 그 안에 너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쉽게 말하면 A에서 B를 보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이고 미안해요. 잘 안 지워지네.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안 지워지지? 여기 지워지나? 오케이. 자, 보시면 이런 얘기죠. A에다가 B, 다시 그 B에서 C, 다시 그 C에서 D, 그 D에서 E를 가고 그 E에 F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고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쇄법이라고 하죠. C에서 자주는 보기 힘든데 이렇게 나왔을 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답원시에서 그런 표현기법은 여기 보인 것처럼 열거도 있고 과장도 있고 연쇄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겠구나라고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너 정말 이런 상황이라 못 오는 거야? 너 진짜 왜 이렇게 안 오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한 달이 30날이나 되는데 30일씩이나 있는데 날 보러 올 하루 없니? 하루 없으랴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리랴 가고 알려드렸죠. 무슨 영어이라고? 의문형 어미라고 알려드렸고 이러한 리랴 가고 따위가 나오게 되면 진짜로 물어보는 케이스보다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법으로 쓰인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거, 과장, 연쇄, 설의법도 있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서리법이 쓰인 이유는 뭐냐면 요 안에 담긴 심리는 정말 너 너무한다. 정말 하루도 못 오니? 그 하루도 못 빼? 이런 원망의 정서가 들어있다. 사실 원망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시에 담고 있다. 결국은 가에서 라까지 전부 다 뭘 담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마음에 대한 것들 담고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건 갈래 복합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두 개를 융합한 거니까. 근데 융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주제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조금 통할 수 있는 융합된 하나의 주제 아래 주제 통합적 읽기로 묶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오늘 수업도 끝이에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오늘 선생님이 이제 수업한 것 요거는 주제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마지막에 핵심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 이걸 안 한 거거든요. 자, 오늘까지는 그래도 할 만했을 거예요. 시조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가사문화
고전시가 6강이 누앙사부터 시작을 해요. 누앙사 여러분 만만치 않고요. 엄청나게 긴 시예요. 근데 이 누앙사는 전문이 다 나오기에는 너무 길어서 항상 부분을 떼고 중략해서 나오긴 하거든요. 혼자 해석할 수 있어야 수능을 볼 수 있고요. 사실 누앙사는 평가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던 작품이라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혹시 누앙사 작품을 열심히 수강할 학생들은 누앙사를 반드시 혼자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혼자 힘으로 열심히 읽은 후에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시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가사문학,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조와 가사 중에 시조는 끝났고요. 가사문학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